18번 할 차례죠. 17번 했어요. 18번에. 18번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을 무권대리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을 그럼 뻔해요. 이렇게 돼요. 대리권 없이 병한테 팔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고 무권대리인 책임이 성립하고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였구나. 1번 갑은 을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그 추인은 무상승에게 할 수 있죠. 근데 을이 아닌 병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X. 을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죠. 1번 X 이렇게 되죠. 2번 갑이 추인하지 않고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럼 135조. 13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했다. 그러면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자신의 선택에 쫓아 틀렸죠. 이렇게 나와요. 2번 틀렸네. 이렇게 되죠. 3번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처음부터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추인한 때부터 틀렸네. 겁나 쉽죠. 그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 4번 자 상대방의 최고는 선악불문. 최고할 수 있죠. 하지만 철회는 선인 경우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이게 옳은 지문이죠. 5번은 최고. 자,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죠. 그 결과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은 맨날 이렇게 나와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틀렸죠. 무권대리도 우리 뭐 거의 무권대리 문제 나오면 뭐 거의 다 맞추죠. 맞춰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19번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라는 걸 전제로 수요 표시가 있거나 권한을 넘었거나 권한을 소멸 후에 무권대리가 있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나야 되죠.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일적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마지막으로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죠. 1번 무권대리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유권대리로 바뀐다. X.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죠.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뿐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2번 정당한 이유, 즉 상대방 선의무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2번이 답이네요.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3번은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죠? 증권회사 본인, 직원, 대리인, 수익보장약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이렇게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따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게 3번. X. 4번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5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아유 겁나 쉽네요. 네, 이렇게 나와요.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지문 자체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런 거 맞춰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오래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야 올해 이렇게 쉽게 기출됐으니까 우리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나와. 시험장 가서 실제 문제 보시면 깜짝 놀래요.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돼요. 봐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빨리 풀고 나와요.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날라다녀요. 와, 답이다. 막 이렇게. 가보시면 알아요. 제 말이. 1번 또 나왔네. 똑같은 지문이요. 19번 했구나. 20번이구나. 자, 20번. 제가 이거 무효와 관련해서
무효의 종류 중에 절대무효, 상대무효는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리고 절대무효가 원칙이 돼 요게 예외가 있었어요. 비진이 표시 무효하고 허위 표시하고 그거 고르라는 거죠. 20번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요 두 개 빼면 돼요. 디귿하고 리을 빼면 되죠. 답 1번 골라야 되죠. 3번 고르면 안 되죠. 1번을 골라야죠. 절대 무효. 어렵지 않아요. 2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했다.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거래하면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을 했을 때 이때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니까 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 외에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동그라미 1번 어떠한 물권적 효력도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1번이죠. X. 두 번째,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거죠. 소유권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고,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2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말이지. 2번 X. 3번 위 계약 체계로 허가를 받아요. 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게 세 가지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그 중에서 허가를 받았다. 판례가 있어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데 재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그냥 유효가 된다라고만 돼 있지 처음부터다 그때부터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허가 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3번도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허가 받은 때부터가 틀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4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철회. 일방적 철회예요. 나 안 해.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4번이죠. 자, 이때 두 가지.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철회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단 손해를 배상하라. 그거까지 기억이 나셔야 되죠. 4번이 답이죠. 여기 나와 있네. 5번.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에 있는 자. 아까 4번 그놈을 말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확정적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겠죠. 5번도 틀렸죠. 그런 거 4번. 22번, 1번, 139조. 제가 조문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 그 1번이죠.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죠. 2번 137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죠. 의무규정이죠. 의무규정. 3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에 있어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예를 들어 사기당한 사실 안 후 성년자가 된 후 이 의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강제 집행이 있게 되면 추인으로 간 주, 이게 법정 추인이죠. 이때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번에 봤더니 상대방이 양도했어요. 법정 추인이 아니지.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고르면 돼요. 4번은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원칙 전부 취소. 단 두 번째 줄 가분적이거나 특정될 수 있고 네 번째 줄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5번에 보면 권리금 특약만 따로 취소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고르는 거. 다 아시는 거죠, 이거? 3번 골라야 돼. 23번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 자, 추인은 두 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법정 추인. 두 가지. 자, 동그라미 1번.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근데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처음부터 무효. 그 다음에 2번.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때는 알고 추인해야 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 포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것,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고. 옳은 지문이죠. 2번. 그 다음에 3번. 아까 1번에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자, 이 무효가 된 걸 추인할 수 있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틀렸죠. 그죠? 취소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그 이미 취소된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외우고 있죠? 3번 틀렸지. 골라야죠. 3번. 이해해서 고른다? 아니지. 외워서 고른다 그랬어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4번은 취소가 됐어. 나왔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무효인 행위 추인에 따라 유효하게 할 수 있지. 이때 유효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유효한 행위로 본단 말이죠. 그죠? 물론 이 4번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우출제예요. 다른 자격증의 지문이 나왔는데 명확하게는 얼핏 생각하면 그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왜?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4번도 틀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이 시험에서. 네? 왜? 4번이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그렇죠? 3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을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4번은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4번은 명확하게 그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명확하게 뭐라 그래야 돼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명확하게. 5번.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아까 원래 추인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예외가 있었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하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혹연인이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게 5번이죠. 잘 나오죠. 틀린 것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4번은 조심하자. 명확하게 말하면 4번도 틀린 거다. 24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147조 1항에 의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고 해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지요. 그러나 사망에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건 성취 여력은 당사자 의사 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1번이 틀렸죠. 2번 우리 외운 거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 불정무, 불해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맞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조건 없는 행위 이렇게 되죠. 3번은 조건을 붙일 생각만 했지 표시 안 했어. 그럼 이건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다만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명시묵시 불문하죠. 의사표시 자체는 명시묵시 불문한다 그랬어요. 4번은 기한이익은 누굴 위한 걸로 추정?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5번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겁나 쉽죠? 25번에 1번 처, 상, 보, 담 할 수 있다.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2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3번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4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걸로 끝.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152조. 5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5번 X. 그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5번 틀렸죠. 이렇게. 민법 총칙 문제는 결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맞출 생각 하셔야 돼요. 자, 26번 물권. 오랜만에 물권 법정주의가 나왔네요. 일단 조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때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그랬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다. 동산양도담보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두 가지를 의미한다.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종류강제.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내용강제. 이렇게 되죠. 위반하면 무효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천권 안 돼.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안 돼.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안 돼. 공원이용권 안 돼.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소유권을 처분하면서 사용 수익 권능만을 처분하고 처분 권능은 그대로 유보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물권 법정주의죠. 동그라미 1번 명령 규칙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없다. 2번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이 인정된다. 3번 강행규정이며 위반하면 무효다. 이게 답이죠. 4번 관습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으며 5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틀렸죠. 답은 3번. 이렇게만 나오면 뭐 아주 땡큐죠. 물권법 문제가. 근데 이제 물권법에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같은 거 27번 이런 게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 불문, 반환 방해자가 방해방 청구. 점유권과 소유권의 규정이 있고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권에 준용하되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준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억나야 되죠. 그리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 일단 기억나야 돼요.
기억.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갑소유 땅에 을이 폐기물을 매립, 몰래. 이 매립하는 행위. 이게 뭐죠? 방해, 원인. 매립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방해 원인.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건 뭐라 그랬죠? 방해의 결과. 이때 방해 제거 청구권은 요거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간다 그랬어요. 방해 제거 청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 방해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방해란 이걸 말한다. 이거 현재도 계속 매립하고 자빠져 있는 거. 이거 말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옳은 지문이죠? 니은 나왔네.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서 발생되는 물권적 처권을 분리해서 전 소유자에게 의무시켜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디귿.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보세요. 이거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건 뭐예요? 손해배상으로 가라. 이거는. 방해 제거가 아니라. 그쵸?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초해서 비용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비용 청구는 뭘로 가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방해 제거 청구가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리얼은 어떻게 돼? 이거 리얼 뭐예요, 이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부기 등기가 실제 소유 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게 아니래. 등기로 갔더니 등기 명인이 엉뚱하게 돼 있어.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죠? 아, 내 건데 의뢰 이름은. 아이고. 아직까지도 힘이 넘쳐. 지칠 때도 했는데. 현재 내 건데 너 엉뚱한 사람으로 등기돼 있으면 말소하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이나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한 거고요. 미음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공중의 통행을 용인했어. 내 땅을 니들이 통행할 수 있겠어. 그렇다 해서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니까. 그쵸? 내 땅 밖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행하라고 용인을 했어.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땅에 공로가 개설됐어. 아, 그럼 그리 다녀. 조금 돌아가더라도 글로 가. 다니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죠. 내 땅을 통행을 허용했다 해서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미음 틀렸죠. 미음은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따로 기억을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디귿이나 미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기역, 니은 옳은 거니까 일단 기역, 니은 있는 거 제끼고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쵸? 리얼도 당연한 거니까 리얼 제끼고 그럼 남는 건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면 엉뚱한 거 찍으면 안 되고. 아시겠죠? 28번 물권 변동에서 등기가 필요한 거 골라 5번 전부 칠시간 뭐예요 이거 도대체. 건물 신축 상속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관습법에 의한 법정상권 취득 다 등기 필요 없죠. 등기 필요한 거 꼭 기억해야 할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 이행판결하고 요거 점유 칠시오. 그 외에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 성립 합유 지분 포기 또는 조합관계의 탈퇴 위기 이런 거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특정류 중 매매 이해관결권의 행사 다 등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기억나야 됩니다. 답은 5번.
29번 을은 갑수의 땅을 매수하고 이 날짜가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프죠. 대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도받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5년 12월 31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병이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갑에서 을로 매매, 을에서 병으로 전매. 등기는 아직 갑에게. 그러나 점유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하지만 을이나 을의 승계인은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일단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스스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넘겨줬을 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병은 갑을 상대로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1번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2번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3번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이 불법 점유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이 X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이 땅을 정이란 놈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이 물권적 청권 행사하죠.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이렇게 되죠. 병은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하여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해야죠. 5번이 틀렸죠. 30번 가등기. 갑소유인데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예약 완결권, 부정가 부시가. 그죠? 물권적 청구는 안 돼. 이렇게 되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니까 물권 변동되지 않고 추정력도 인정 안 되고 갑이 팔아먹는 거 저지할 수 없고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말소 따위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단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부기 등기로 양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본등기 청구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 순위가 소급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 상태에서 가등기 본등기가 무효라면 말소되고 직권 말소됐던 건 직권 회복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그냥 이전 등기했을 때 가등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답은 그 안에 들어있죠. 1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죠. 3번 물권 변동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4번 자 이렇게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 말소되었을 때 그 불법 말소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3자가 회복 등기 절차 승낙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단순한 이전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이건 소급하는 거고 이건 소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과 단순한 이전 등기 청구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성질이 다른 청구권. 그래서 본등기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 등기하더라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죠.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뭐 할 수 있다? 거등기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지. 31번 중간생략 등기 다시 한번 29번하고 연결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건물에 대해서 전전매매가 되고 중간생략 등기 문제가 생겼다. 이 기억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단속 규정이라 그랬죠. 처벌이 될 뿐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니은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 합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합의가 있다. 세 가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단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을이 대금을 인상했는데 안 주면은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합의가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나 합의 해제됐을 때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갑은 병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합의가 없다? 직접 청구 못하고 대위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됐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합의가 없다? 근데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깡그리 무효다. 그런 것들이 중간생략 등기에서 기억나시면 되죠. 니은 옳은 지문이죠. 디귿 적법한 원인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리을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을의 채무불이익이 있어요. 을이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병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렸네. 그러니까 그런 것 기억,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되죠. 32번 무효등기 유용. 갑소유 땅에 101호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1억을 빌려줬다. 그런데 갑이 갚았다. 자,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변제를 한 때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또다시 1억을 빌려줬다. 그럼 이거 말소하지 않고 유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무효 등기의 유형이었어요.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면 그 새 법률관계의 등기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유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병이 1억을 빌려줘. 이때 이 저당권자 을로 되어 있는 것을 저당권자 병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해 줌으로써 유용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만 안 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하고요. 표제부 유용.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1번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명시묵시 불문하지요. 2번 무효로 된 등기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허용이 되죠. 가등기도 유용할 수 있죠. 4번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새 건물에 대한 물권 변동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가지고 유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5번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에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4번. 쉽지요? 33번 등기의 추정력. 일단 첫째, 표제부, 가등기. 추정력 인정되지 않죠. 또 중복등기인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이 무효가 된 등기부에는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될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추정력의 물적 범위, 등기 원인, 절차, 권리,
특히 저당권이 등기됐으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 대리권 존재 추정되죠. 절차와 관련해서는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췄다. 에? 미성년자가 등기가 됐다. 동의받았다. 등등 다 추정이 된다 그랬죠. 이게 물적 범위. 그다음에 인적 범위. 요거 꼭 기억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했다고 추정된다.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깨지는 거. 사망자 명의, 허무인, 진정하지 않은 게 밝혀진 경우 계약서.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 및 명백. 그 다음에 2개. 말소 등기. 불법 말소 사실이 증명되면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보존 등기. 3가지.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따로 있다.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매수인이 보존 등기했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럼 보겠습니다. 기업.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그러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지니까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것으로 추정. 그죠? 불법 말소됐으니까. 옳은 지문. 니은 허무인 추정력 깨진다. 허무인 추정력 깨진다. 틀렸네. 디귿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추정력 깨진다. 따라서 추정력은 복멸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옳은 거 기억 디귿 2개. (34번) 물권의 소멸. 일단 1번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건의 멸실. 자,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죠.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지요. 따라서 토지가 포락됐어. 잘 나오죠, 요거?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 따라서 성토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지. 단,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 이거는 아니죠. 목적물이 멸실됐다 해서 물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요거 물상대위. 읽어봅니다.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남는 경우, 토지가 수용이 됐고 수용 보상금이 남는 경우 그 담보물권은 가치 변형물에 그대로 미친다. 이게 물상대위죠. 옳은. 그래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지만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소멸죄에 걸려서 소멸하는 물권 2개. 뭐하고 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몇 년? 20년. 3번은 합유 지분의 폭이. 자, 갑과 을과 병이 합유 관계예요. 갑, 을이라고 그럴까? 갑, 을. 네, 둘이.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재가 되죠? 합유로 등기되죠. 지분 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상황에서 갑이 합유 지분을 포기. 다른 말로 이렇게도 나와요. 조합관계 탈퇴.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돼요? 을의 단독 소유가 되죠. 자, 이때 등기부에는 합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을의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필요 없어요? 해야죠. 왜? 법률행위니까. 이거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합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남은 잔존 합의자 명의로 단독 등기해야 갑은 합의자의 권리 지위를 상실한다. 등기해야 되죠. 잊지 마세요. 합의 지분 포기나 조합관계 탈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해야 됩니다. 3번 틀렸죠. 4번은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자, 5번 나왔어요. 제가 이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죠. 절대적 소멸이죠.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혼동, 이전, 복귀. 부활한다 안 한다? 에? 이렇게 나오면 부활한다 안 한다? 아니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주택이 터져라 말했구만. 근데 어떨 때는 부활한다? 무효. 아니 두 개만 구별하면 되는데 요 말이 나오는 경우하고 요 말이 나오는 경우만 구별하자 그랬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줄 무효라고 돼 있어. 무효니까 뭐야? 부활한다. 옳은지 뭐. 만약에 복귀로 나왔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무효로 나오면 부활한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거 3번. 1번 또 나왔네. 34번에 4번, 35번에 1번. 똑같죠? 똑같잖아.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 문제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풀에 있어요. 34번 자격증에서 뽑아가지고 넣어놨어. 다른 자격증은 또 뽑아서 또 넣는 거. 똑같죠. 토시 하나 틀리진 않지만 그 말이 그 말이죠. 옳은 지문이래요. 혼동이나 소멸시효에서는 소멸하지 않아요. 옳은 지문이죠. 2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서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만약에 을이 20년을 점유했어. 그럼 갑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거죠.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지만 타인의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그 소유권은 소멸한다. 그게 2번이죠. 소멸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무슨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 2번 같은 거 조금 까다롭게 내면 상대적이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쓱 바꿔가지고 낼 수 있단 말이죠. 조금 어렵게 낸다면 그럼 못 찾아요 또.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멸해요. 넘어가니까 을에게로. 3번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을 전세권에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 계속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이게 없으면 소멸하죠. 이게 있으니까 소멸하면 안 되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옳은 질문이고요. 4번 후순위 저당권 있는 부동산 소유권. 빨리 머릿속으로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구나. 후순위 저당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증여받았대요. 이거 소멸하지 않지요. 이거 언제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을 때. 그때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럼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자,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세요.
최근에 조금 까다롭게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67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예컨대 갑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어요.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 갑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이때 등기를 해야 될까요? 등기 필요 없을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등기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걸 구별하는 지문이 나와요, 최근에. 이야, 하여튼 출제하는 놈들 대가리를 뜯어봐야 되는데 대단하죠? 이걸 나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봤어요. 시험 지문에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이것만 봐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가지고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지 않냐? 등기 필요하다. 근데 사망은 법률행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등기 필요 없다. 읽어볼게요.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게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지분에 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옳은 지문이죠. 얘가 공유지분을 포기했다 해서 그 지분이 당연히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이전 등기해야 된다. 등기부에 보면 예를 들어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중에 갑의 2분의 1을 을에게 이전 등기 하라 말이지. 그래야 을이 단독 소유가 된다. 예?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구별해 주세요. 여기에 두 군데나 이렇게 나왔어요. 두 군데나. 특히 요거. 등기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 형태에 의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거 4번. 됐죠? 네. 36번 점유권이 나왔네요. 점유권은 조문만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조문만. 먼저 1번. 우리 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사로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하죠. 조문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무가지 점유는 추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요 소유의 이사. 점유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1번이죠. 틀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2번은 선의 점유자가 197조 2항에 의하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언제부터? 소재기시. 아, 옳은 지문이네. 조문 그대로.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그 다음에 본다도 동그라미 치세요. 최근에 쌍팔년도 출제 지문들. 추정을 본다로 본다를 추정으로 바꾸는 이 쌍팔년도 지문들이 또 나와요. 요즘 복고가 유행이죠. 네? 쌍팔년도 지문들이 나와. 문제에서도 복고가 유행이야. 본다까지 기억하세요. 3번은 199조. 갑의 점유를 을이 특정 승계한 경우 을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이때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 꼭 기억하세요. 점유 및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한다. 점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 및 점유의 하자까지만 승계한다. 그러면 4번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러나 악의 점유자 또는 선의지만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거 반환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과실을 소비한 경우, 이때는 뭐 해라? 대가를 보상하라. 그 중에 위에 거 과실로 수취 못했을 때 대가 보상이죠. 따라서 과실 없이 수취를 못한 경우,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게요. 과실 없이, 위에 거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으니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그죠? 꼭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패소했어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가 됐어요. 이때 점유자 여전히 자주라 그랬죠. 따라서 5번도 틀렸죠. 틀린 거 2개. 예? 틀린 거 2개. 제가 깜빡하고 틀린 걸 2개를 넣어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전에서 복수정답 나오면 좋지 뭐. 예? 1번도 틀렸고,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도 자주점유 추정되고, 1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자, 5번에서 조심하실 게요. 반대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이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이때는. 하지만 5번처럼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뭐다? 차주. 그래서 5번 틀렸지. 구별해야 돼요. 답은 1번하고 5번 2개. 37번. 점유권의 효력. 1번. 조문이죠.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모의한 걸로 추정한다. 조문 그대로. 이때 점유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런 질문 본 적 있죠. 부동산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모의한 걸로 추정한다. X.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물이라고. 2번 204조.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답은 3번이죠.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이 1년은 무슨 기간? 출소기간. 그것까지 기억나시면 돼요. 4번은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다. 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한 침해가 뭐예요? 방해. 그러니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208조. 1항. 뭐라고 되어 있죠? 점유의 소와 본권에 의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문 그대로. 2항은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하지 못한다. 조문 위주 딱. 답은 3번. 38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 과실수취,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203조 비용상환 청구. 이 세 가지.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할 수 있죠.
자, 이때 선의의 뜻이 뭐예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신 플러스 뭐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것. 그게 선의의 뜻이었죠. 1번이죠. 오실만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이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다만 악의 점유자이거나 선의지만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없다. 주문 그대로. 수취할 수 없으니 과실을 반환하라. 3번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 선의, 자주, 이익, 현존한 데서 손해배상, 악의, 선의, 타주, 전손해배상. 3번 틀렸죠? 조문 그대로 전손해배상하라. 그래서 선의, 자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라. 이렇게 되죠. 4번, 5번 비용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첫째,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과실 수취한 통상 필요비. 그게 5번에 있죠. 과실을 취득한 경우 그냥 필요비가 아니라 뭐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누구의 선택에 쫓아?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만은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유익비든 필요비든 돌려주지 않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대.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만은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언제 청구하죠? 둘 다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하고 구별하자 그랬어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반면에 점유자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 자, 그러면 5번, 4번. 악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있지요. 선악, 불문, 자타, 불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했으니 뭐는 청구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3번. 이런 식으로 점유권은 거의 조문 위주로 나오고, 아마 아까 저기 판례 하나 5번, 이 36번에 5번 같은 것들 좀 조심해 주시면 이거 두 개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는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는지 구별하자. 요거는 타주, 요거는 여전히 자주. 됐죠? 자, 39번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소유권.